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마 두 번째 놀라실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의사, 닥터이면서 교수이신 게르솜 짜인잭이라고 하는 유대 히브리 분이십니다. 이분은 히브리 유니버시티 오브 제루살렘,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히브리 유니버시티의 교수시고 또 의사이십니다. 이분이 요즘 어떤 제목으로 인터넷에 캐스팅을 한 이분의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바이러스 하면 요즘은 다 아십니다. 아마 다른 균은 모르셔도 뭐 박테리아들 또 곰팡이 그다음 바이러스 들어서 잘 아십니다. 바이러스가 옛날과 달리 지금은 얼마나 이름도 붙일 사이가 없이 신종이 생기면서 바이러스가 우리를 덮어버릴 정도로 바이러스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induced cancer, 그러니까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암에 대해서 이게 제목입니다. 이분의 그 아티클에. 네.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첫 글에는 WHO, 그러니까는 여러분 다 아시죠? World Health Organization, 여기서 발표한 글을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15% 이상의 우리 사람에게 있는 이 캔서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실은 모든 암이 바로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서론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거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는 100년 전이죠. 19세기 중반쯤에 정확하게는 1956년에 닥터 웬델 스탠이라고 하는 University of California,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만 전공하시는 바이올로지스트,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균만 연구를 전문으로 하시는 이분은 벌써 그 옛날 19세기 중반에 노벨상을 타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사람에게 오는 모든 암은 바이러스가 원인이네. 이렇게 자기가 I believe virus cause most or all the human cancers. 이렇게 이분은 스테이트먼트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암이라는 정체는 뭐냐? 요즘요, 암은 옛날에 감기보다도 더 흔해요. 네. 옛날에는 겨울이 되면 그래도 이 common cold, 감기를 앓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안 앓고 지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 당대를 놓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주 보기에도 멀쩡히 건강하고 체력도 좋아 보이는 분이 이놈의 감기가 들어가지고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3개월 동안 이렇게 감기 증세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상담을 걸어오시는 환자분도 있어요. 그거는 바이러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한 100여 종류 됩니다. 이 바이러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보기에는 흔출하니 아주 장정이고 보기 좋아도 뭐가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는 게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죠.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균들하고 싸워주는 것은 항생제가 아닙니다. 항생제를 쓰기 이전에 벌써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면역 체계에서 백혈구 종류가 좀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만 군대에 육군, 공군, 해병, 요즘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건강을 지켜주는 모든 균에서부터 지켜주는 이 면역 체계에서 있는 백혈구도 종류마다 임무가 다르고, 백혈구가 그냥 우리 혈액에 빨간 피톨과 흰 피톨 하는데, 흰 피톨에는요 종류가 아주 복잡한 걸 제가 언젠가 말씀드려서 여러분 대충은 좀 아실 겁니다. 종류가 다름에 따라서 임무가 다 다르고, 종류가 같은 예를 들면 T 림파구에서도 임무를 맡은 데 따라서 이름이 다르죠. 헬퍼셀이니 킬러셀이니 이런 거 다 들으셔서 능히 아시죠. 면역이 약하니까 그 하찮은 감기가 들어가지고도 3개월 동안 이기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속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꼼짝없이 여러분이 sooner or later, 조만간에 암이 발병되시겠죠. 암은요 꼭 암 바이러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 몸에서 우리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짓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폐를 먹어 들어가면 폐암이고, 간을 먹어 들어가면 간암이죠. 어떤 바이러스, 예를 들면 B형 간염을 오래 앓고 보면은, 그리고 잠복되어 있어서 완전 면역을 얻지 못하신 분이 10년, 20년 채 채우기 전에 간암의 진단을 받으시죠. 그런데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간에 주로 살면서 그 포컬 캔서라고 이렇게 아주 적은 부위에서 적게 시작해서 거기만 해서 자라고 있지, 신장을 먹어 들어가지도 않고 쉽게 폐로 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 바이러스는 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간에서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상예로 학자들이 연구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러는가 하면은 이렇게 의사며 학자며 리서치를 하며 이런 분들만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주 적은 소책자 하나가 언제 출판이 되었느냐 하면 18세기 중엽.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런 연구 발표를 하는 학자들은 19세기 중반에 교수이면서 학자이면서 의사이시면서 이렇게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저 한 두세 분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은 그렇지도 않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닌데 아주 적은 소책자에다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핵하면 여러분 아시죠? 결핵균이 우리 폐에, 주로 폐를 좋아해요. 결핵균은 산성체질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폐를 와서 먹어 들어가서 결핵이 발병이 되면은, 이거는 균이 있어서 발병되며 전염병이라는 것을 아시죠? 결핵이 이 초기에는 몰라도 나중에 깊이 돼 가지고 이 가래에 결핵균이 나오면은 그건 전염성이 있는 결핵이죠. 그래서 결핵이 균으로 전염이 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책자에서는 결핵과 암을 일으키는 좀 하면 균이라는 얘기예요. 암을 일으키는 균은 전염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만 해놓은 책이 우리 중에 벌써 한
1세기 반 전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적은 소책자를 벌써 본 지가 저 아직 20세 안 됐을 때 보았으니까 한 60년 넘죠? 예, 제가 간호원일 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분은 벌써 18세기에 중반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결핵을 일으키고 혹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균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동민을 한다. 처음에 들어왔다고 해서 금방 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또 써 있어요. 그러는데 이 동민, dormant, 야, 그냥 어디든지 숨어서, 예. 그런데 여러분 싱글이라고 아시죠? 대상포진이죠. 이 대상포진은 그 바이러스의 근본은 어디 있다고 했죠?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니나 그럴 적에 한 10살 전후해서 뭘 앓습니까? 수두를 앓죠. 수두. 스몰팍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우리가 한 일주일, 2주일 그 무서운 정말 그 발진이 나와가지고 처음엔 빨갛고 그 다음엔 거기에 액체가 생기고 그것이 또 고름처럼 뽀얗게 되고 그게 딱쟁이가 앉아서 없어지고 나면은 그때에 면역이 생겨요.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겨서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우리 몸에서 발진을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다 숨어요. 어디에가 숨는지 아세요? 들어서 아시죠? 신경 뿌리에 가서 동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상황이 자기가 번식하고 살아갈 수 없으면은 우선 동민을 합니다. 예. 또 우리 있는 주변에는 뭐가 동민을 하죠? 리자드도 동민하고 뱀도 동민을 하고 동민을 하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바이러스도 동민을 합니다. 그랬다가 우리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거나 면역체, 항체, 안티바디, 항체의 그 자기를 나쁘게 하거나 병을 보호할 수 있는 항체의 우리 혈중에 그 높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가 거듭함에 따라서 뚝 떨어져서 우리 몸에서 그 균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때 그때 신경줄기를 타고 피부에, 그러니까 바른 쪽이면 바른 쪽, 왼쪽이면 왼쪽만 그렇게 신경이 분포된 대로만 살살 신경줄기를 타고 나서 발진이 되는 것이 싱글, 영어로는 우리 한국말로는 대상포진이죠. 이와 같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영주권 포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만 들어오면 영주권은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리고 동민을 합니다. 어디서 주로 동민을 합니까?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 안에서 어디든지 가만히 있는 것 같이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다가 여러분 유해산소가 우리 이 세포막을 뚫고 세포막에 녹이 쓴 것처럼 세포막이 약해서 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뚫고 그 다음에는 세포막이 이렇게 약해지면은 세포 안에 핵물질이 있는 핵물질은 또 세포 안에서도 또 자기의 핵물질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요 막도 상황이 여의치 않고 하면은 그때 바이러스가 이 핵막을 뚫고 핵물질로 들어가서
우리 사람의 정상적인 핵물질을 자기 소화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닮은 균을 계속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균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이제 코퍼레이트 서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암세포를 찍어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이러스 자체는 파티클이에요. 입자예요. 입자. 그 자체는 자급자족도 못하고 생명체 속에 커플링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생명을 존속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독감 바이러스 균이 이런 카운터탑에 뭐 세라믹이든 뭐든 거기에 떨어지면은요 일주일 지날 수가 없이 그냥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그 때문에 그 안에 빨리 생명이 있는 것 속에 커플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 거냐면 바이러스가요. 곰팡이 안에 들어가서 곰팡이가 번식하는 그 생명 속에 가서 곰팡이가 하는 그대로 흉내내면서 숨어 있거나 아니면 이콜라이 대장균 속에 들어가서 커플링이 돼서 대장균은 균 하나가 자급자족을 합니다. 우리 세포가 하나하나가 다 자급자족을 하며 모든 원료를 다 공급하고 영양가, 에너지 발생하는 거,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촉매로 작용하는 바이타민 들이라든가 광물질이라든가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혈액순환을 통해서 공급을 받지 세포 하나하나가 자급자족을 합니다. 그와 같이 대장균 하나는 자급자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플링이 돼가지고 거기 계속 숨어 있다가 우리 몸의 상태가 저항력이 떨어지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암세포를 찍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전에 한번 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세포에는 핵물질에는 두 가지 핵물질이 있는데 하나는 DNA이고 하나는 RNA가 요 핵막 속에 있습니다. DNA는 자기의 그 보좌, 자기의 좌석을 절대로 포기를 안 하고 그 핵물질 막의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포 안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그 기관이 나 지금 단백질 필요해. 내 세포 안에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빨리 RNA 자기 부화를 시켜서 자 여기에 블루프린트가 있어. 이거를 빨리 이 핵막을 통해서 나가가지고 지금 얘한테 갖다 줘. 그러면 얘가 바로 이 블루프린트에 맞춰서 자기가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해낼 거야. 그러면 RNA가 그것을 모든 정보를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갖다가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주로 많은 바이러스의 파티클은 RNA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내가 그냥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한 것이지 내가 학술적으로 이거를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금방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이래서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와도 금방 발병이 안 되니까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왜 이런 내 생명을 노리고 있는 이런 무서운 병이 왔는지도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리서치를 하면서 오늘날 말하기를 우리가 입맛에 딱 적응이 되었고 길들여졌고
우리가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죽은 동물의 살점들에 통해서 우리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염되는 경우가 제일로 많다고 모든 리서치를 해서 발표하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파머들, 이런 그 데어리 프로덕트나 뭐 이런 그 식용 동물을 다 키우고 그들을 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공급해주는 그 파머들이 있죠. 그분들은 늘 반복적으로 자꾸만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동물이 갖고 있는 그런 악성 질환에 걸려서 고생을 하시는 분이 많다고 수의를 통해서도 보고가 되고 많은 책자들의 그런 보고가 끝임이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동물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왜? 그들이 사는 여건도 이런 화학물질에 노출이 많고 사료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소는 자기 동료의 살을 먹으면 바로 그런 병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영국에서 시작된 매드카우스 디지스가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뒤에 배경에는 자세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살짝 나오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largely caused by meat eating. 이런 죽은 동물의 살을 먹는 것이 여기에 감염된 바이러스는 여러분이 오토클레이브에 압력을 가한 열 처리를 하는 데에 처리를 한다고 해도 이 여과성 균인 바이러스는 점처럼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쿠킹하는 거 압력솥에서 뭐 이런 데서는 절대로 자취를 감춰주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것이 학자들에게서 누누이 심심치 않게 발표되는 것은 1958년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이후로부터는 쉬지 않고 여기저기서 학자들이 보고 연구한 결과가 나타나는 대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발표로서는요. Today, no line of investigation into the origin of human cancer is being pressed more vigorously than that implicating viruses, as at least partly responsible. 네. 이렇게 타임 매거진에 10월 27일에 1958년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이 타임 매거진을 통해서입니다. 아마 타임 매거진을 쭉 계속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데를 가서 들춰보시면 분명히 도서관에 가서 또 물어보면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 Theory of Viral Etiology, 암의 원인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발표한 것은 누누이 벌써 한 7, 80년간을 계속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하나는요. filtered 이 암이 걸린 그 조직을요. 엑스트랙트를 여과해서 그것을 같은 동물, 소면 소, 돼지면 돼지, 뭐 새면 새, 뭐 닭이면 닭 이렇게 같은 종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똑같은 병을 발병해 주는 것을 볼 때에 여기에 있는 이 그 필터드 엑스트랙트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여과균 때문에 같은 것을 이렇게 병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이 어디에 발표가 되느냐 하면요. AMA에서 나가는 저널이 있습니다.
1956년 December 1st, 12월 1일 1956년에 AM에서 발표하는 저널에 이 러드위치 그로스라는 의사가 이 연구 발표를 한 것도 있습니다. 연구 발표가 한둘이 아니에요. 제법 많아요. 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로 뭐 수도 없어요. 네, 수도 없고 닥터 로버트 허버라고 하시는 분도 예, 그렇게 that cancer is a virus disease, viral disease라고 그렇게 연구 발표를 한 것도 뉴스위크 3월 27일 1961년에 발표된 것도 있고 그래요. 우리의 관건은 무엇이 원인이고 어떤 결과가 있고 이 병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뭐 오늘날 참 현대의학이나 여러 가지 의학계에서 이 병을 고치고 생명을 붙들어 주느라고 수없이 애쓰는 것은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할 몫은 무엇이냐? 우리가 할 몫은요. 우선 담배나 술의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면역을 약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런 균들이 들어와서 동민하고 있다가 하고 깨어나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담배 끊으시고,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실 거지만 담배가 나쁘고 그 다음에 알코올, 술을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 아주 나쁘고요. 그 다음에 체중을 딱 정상으로 지키시는 게 필요하고요. 반드시 아침을 식사하셔야 됩니다. 예, 아침을 식사를 안 하고 거덜난 몸에 저장된 그 제한된 에너지로다가 12시 브레이크 타임까지 지내신다는 것은 대단히 나쁜 것이고, 그 다음에 간식을 해가지고 하면은 여러 가지 소화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술을 안 잡셔도 알코올분과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중간 산물이 생겨가지고 우리의 면역을 떨어뜨려 주고 있고요. 반드시 초저녁부터 가급적이면 12시를 중간으로 2-3시간 전과하고 그 후에 서너 시간은 꼭 주무시는 시간으로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지 면역이 유지가 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산 사람은 움직여야 건강한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귀찮아 피곤해 힘들어 이러고는 운동 안 하시면은 건강은 자꾸만 줄어들고 힘은 점점 줍니다. 우리의 이뮨 시스템 면역체는요 7살 넘으면은 성숙되고 완전히 성숙돼서 굳어가기 시작하고, 티네이저 때 가장 활기차게 움직여주고 35세 이후로는 면역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65세가 넘으면 확실히 면역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이징, 노쇠해 간다는 그 자체가 면역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런데다 생활 습관이 좋지 않고 먹거리를 질이 좋은 우리 몸이 아주 웰컴, 환영하면서 건강을 활기차게 돌려주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채식이 참 좋을 것 같으죠? 네, 저도 오늘 이 정도로 건강한 거는요. 제가 40 초반에 몹시 아팠을 때부터 몸이 체질이 약하고 하니까 채식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채식을 했더니 요만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의 면역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 거론한, 그러니까 저는 잠이 부족하면 안 돼. 잠이 부족했으면 꼭 오전이나 아니면 4-5시에, 그러니까 두 번째 식사하기 전이나 아니면 두 번째 식사를 한 이후에 4-5시에 한 15분 내지 30분은 짧은 낮잠을 좀 자주면은요 굉장히 초저녁부터 잠도 오고 더 오히려 깊은 잠을 자면서 제 몸에 활기가 있어서 감기나 독감 같은 걸 안 하고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도 유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초저녁잠이 많고 어떤 사람은 아침잠이 많은 체질적으로 다른 친구들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겨울에 나는 감기 들고 이렇게 힘든데 쟤는 왜 감기가 안 들어? 초저녁잠 있는 사람들은 면역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에 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기억력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건망증이 쉽게 안 옵니다. 초저녁잠 있는 체질을 타고난 사람은요. 그러나 초저녁에 에너제틱해서 새벽녘 기래야 잠을 자며 아침에 해가 그냥 중천에 떠오르고 햇살이 다 퍼질 때까지 베개를 베고 있는 사람들은요. 면역이 낮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기억력이 아주 안 좋아지는 것을 저는 이렇게 천연치료를 계속 공부하면서 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제가 여태까지 수년간 강의해준 200여 편이 더 되는 이 강의 안에는요, 오늘같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얘기를 한 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 주시기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를 생활에 받아들이고 실생활에 하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걸 여러분이 수확하십니다. 100을 알고 100을 다 해야만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이요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혀를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의 입맛은 후천적으로 훈련된 입맛을 여러분이나 제가 갖고 있는 것이지 태어나기 전서부터 훈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의 의지로 결심을 하시고 3일 만에 썩은 새끼줄처럼 다 풀려 없어질지라도 또 그날 다시 처음과 같이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의지로 결정하시고 또 시작하시고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하시는 날까지 하시면은 여러분이 노년이 되시면 알츠하이머나 여러분이나 제가 다 무서워하는 알츠하이머나 디멘치아나 또 기억력이 없어지는 일이나 맑은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은 없이 늙어서 추하게 보이고 기력이 쇠할지라도 맑은 정신을 가지고 계시다가 떠나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과 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무서운 병을 피하고 그저 자연히 늙어가는 그런 축복받은 삶을 살 수 있나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알게 되는 대로 실천에 옮기는 여러분과 제가 됨으로써 건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게 되기를 손꼽아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